예, 안녕하세요. 텍스클리닉의 프로 강입니다. 저는 몬트리올에서 개인에게 세금 신고, 그리고 사업체 하시는 분들에게는 회계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시면서 세금 신고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의 서비스 쓰라 그랬는데요. 만약에 전문가의 서비스 쓰신다면 모두 비슷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감 없는 서비스를 받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고객분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어, 이분은 본명을 이름 밝히셔도 되신대요. 그래서 제가 밝히고 할 거니까 이주인님이신데요. 대화체로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거 이용 후기 찍어 같이 대화 나눠주시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음, 언제부터 세금 신고 해왔죠, 이주인님이? 저는 캐나다 세금 신고는 2012년도부터 했어요. 2012년부터 해오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세금 신고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해오셨어요? 저는 이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다른 업체를 사용했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16년도부터는 텍스 클리닉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쓰신 거네요. 네, 그쵸. 아, 그런데 지금 2000 보니까 두 업체를 써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업체를 좀 경험을 하셨죠. 네, 2015년부터 2015년까지는 뭐 그냥 그 업체라고 할 네, 거고요. 네. 2016년부터는 텍스 클리닉에서 하셨는데, 통상 저는 한 서비스를 쓰면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익숙하거나 또는 자료가 서로 이렇게 다음 요소로 넘어가는 자료가 있어서 바꾸지 말라고 많이 또 조언도 하거든요. 도리어 저희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중간에 텍스 클리닉으로 바뀌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도 이제 한번 업체를 선정하면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자사신고 때문에 처음에 문의를 했었어요, 이곳에, 다른 업체에. 예. 근데 거기서는 자사신고에 대해서 전세금이 있으니까 자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안내를 받아서 자산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건 자산신고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요. 이제, 예. 네, 3년치 자산 누락신고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네, 프로님에게 연락을 드렸죠. 아니 근데 자산신고 누락했으면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실수는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업체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네. 알고 있고 정보를 처음에 잘못 알려주긴 했지만 또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쪽에 또 의뢰하시고 믿으셔도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한테는 자산신고 누락이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그때. 왜냐면 어쨌든 3년치를 누락신고를 해야 됐었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저의 문제를 되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3년치 누락신고 하시면 돼요? 라고만 말을 하시니까, 어, 왜 이렇게 뭐 페널티나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안내를 안 해주지? 아 이게 약간, 지금 전혀 안내를 안 받고 그냥 단순히 세금 신고 누락 신고하시면 돼요 이랬다고요? 그쵸. 3년치 그냥 자산 누락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건 아니에요. 자산 신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캐나다에서 해외 그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라 그러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자산이 있으면 필히 알려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키지 않으면 첫 해에 지키지 않고 시간 지나 100일 지나버리면 2,500불 정도 그리고 또 계속 의도적으로 뭐 지나가면 뭐 만 불 알고도 뭐 그 고의적으로 뭐 신고하지 않으면 2만 5천 불 나중에는 5% 자산 그 가격의 5%까지 벌금 올라가는 엄청난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고객분들 되게 이것부터 안내해드리고 가요. 꼭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텍스 클리닉으로 오셨는데 텍스 클리닉에서는 일 처리가 그럼 어떻게 진행되신 거세요? 일단은, 자산신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누락신고가 받아들일 거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면제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은 안 주셨어요. 확실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이제 믿고 맡겼는데, 처리가 될 때까지 정말 계속, 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서류가 더 이제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마음 편히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있었죠.
기다리고 그렇죠. 있었죠. 그럼 이게 당연히 제가 세청에 서류를 넣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100%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떤 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고객한테 그런 뭐 그 그릇된 희망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밖에 또 할 수 없는 거고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좀 기존의 그 업체하고는 좀 차이가 났나요? 그쵸. 어쨌든 프로님은 제 문제를 좀 크게 봐주셨어요. 네. 아,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가 물론 제가 또 검색을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제 거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본인 이제 프로님의 일처럼 또 처리를 해주셔서 어, 그 처리될 때까지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 이거 저희 제 모토인데 제가 이걸 쓸 때 읽으면 왠지 네. 서로 막 말 맞춰가지고 한 것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 실질적으로 제 일처럼 몰랐는데. 제 돈 몰랐어요. 몰랐나요? 안 보이나요? 네. 화면이 다 아, 보이는데 저는 그죠. 이게 고객의 돈이 나간다는 거를 경시 여기면 안 되죠. 그걸 제가 결국은 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고객의 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고 또 뭐 고통받는 것도 최소화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쪽에 서비스 쓰셨을 때 네. 마음고생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좀 심하셨나요? 넘어오실 때? 그때는, 네, 저는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페널티를 낼까 봐 걱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음고생, 예. 네, 마음고생이 그때는 극상이었죠. 페널티도 얼마일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요. 네, 그쵸. 뭐, 음. 결국은 이게 잘 처리가 됐나요? 궁극적으로? 네, 잘 처리됐죠. 잘, 깔끔하게 처리될 네, 때까지 깔끔하게 깔끔하게 했습니까? 처리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했습니까? 네,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자산 신고 할 때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이거 있죠. 너무 이거 오버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물론 벌금 내는 거 깔끔하게 자진신고해서 벌금 면제 처리한 것도 있지만 이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챙겨드리는 혜택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프로님 서비스 중에 점검 서비스 있잖아요. 네, 예, 저도 이제 그거 점검 서비스 받았을 때 프로님이 그 국민연금이랑 퇴직금 신고한 이제 2015년도 거 보시고 그게 과세 혜택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왜냐면 저번 다른 업체에서는 그걸 과세 소득으로 넣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예.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국민연금 이거를 비과세로 만들기 위한 정정 신고가 들어갔었죠. 그때 혹시 얼마 정도 세금 내셨었나요? 이때 그때 5천 불 넘게 냈어요. 5천 불 정도 아, 넘게 네. 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면 원래는 그러니까 좀그 소득이라는 게 이쪽에서 전체 소득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공제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과세하는 소득이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퇴직금은 과세 소득이 맞는데 국민연금은 서로 이렇게 그 나라 협정에 의해서요. 캐나다하고 한국 협정에 의해서 조항을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어서 항상 논쟁 다툼의 여지가 있죠. 국민연금은 캐나다에서 과세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좀 항목이 보여서 넣어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작정 세금 신고해서 세금 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얼마 돌려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세금 낸 거, 국민연금 때문에 세금 낸 거 5천 불 다 다 이거 다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으셨어요? 네, 그때 그래서 다 제가 돌려받았어요. 주인님한테 보여드리려고 물론 이건 이제 스크린샷 했겠지만 허락도 받은 거고요. 예전에 제가 이 수정에 들어간 건데 2015년 신고거든요. 통상 무슨 신고가 잘못 처리되어서 고쳐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뭐 한 번, 두 번에 있는 건 좀 뭐 자연스럽긴 한데요. 이주인님 거 여기 보시면은 2016년 거, 2015년 거, 2016년에 처리되시고 그 뒤로 뭐 국민연금이니 이거 넣으면서 또 세금 내시고 제가 그 뒤로 한 네 번인가를 또 만지면서 고쳤거든요. 근데 이게 네 번에 만진 이유가 복잡하게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한 번에 고칠 수 없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실타리를 풀고 그게 처리가 되면 다음 실타리를 풀고 다음 실타리를 풀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갔어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였어요. 하여튼 저도 그때 고생 많이 하고 걸린 게 한 뭐 네, 그때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1년 한 3, 4개월 걸려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뭐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지금도 제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때 정말 마음 놓고 있었죠.
그게. 근데 그게 어쨌든 돌려받을 거란 생각을 처음엔 안 했었기도 했었고요. 네. 프로님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 다행히 저 대신에 더 고생하셔가지고 찾아주셨죠. 저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쵸. 이거는 있었거든요. 장담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이 고객이 나중에 실망할 거리가 있을 거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기다려 주시고 우리 결과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과는 좋아서 저도 좀 뭐 기분 좋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고생시키셔가지고 딴데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 그 뒤로 고생시킨 건 없지 않아요? 아니 그때 고생이 너무 없는데? 커서요. 그때 고생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 이분 좀 딴 데 아, 안 가시나 막 이런. 아니 1년, 농담이고요. 1년 반 걸렸죠, 그때. 1년 반 걸렸죠. 1년 반. 네, 그거 소리였는데. 근데 이주인님 때문에 제가 강해졌어요. 그 뒤로 이제 그런 비슷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예, 또 이주인님이 또 그런 분들 또 소개시켜주고 오시더라고요. 다들 막 아, 또 시간 그쵸. 걸리고 막 또 이렇게 실타래 막 꼬여 있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 건가? 뭐지? 막 이런. 재밌으시잖아요. 푸는 거 재밌어 하시잖아요. 누가 꼬인 거 푸는 걸 재밌어 해요. 아,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좀 세금 신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이 있지 않았나요? 세금 신고 어차피 하시는 좀 전형적인 차이 한 두 가지 정도? 그 업체랑 텍스 클리닉이랑? 일단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은 그냥 그 텍스 신고가 세금 신고가 끝나면 그 어떻게 세금을 얼마 내고 얼마 받고 뭐 차일드 베네핏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제 혜택 같은 것들을 적어서 주시잖아요. 근데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몇십 장의 페이퍼를 드롭박스에 올려주세요. 그죠, 그래서 당연하죠. 네, 저희는 그게 자료가 다 나중에 필요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업체 가시면 이 자료 잘 가지고 가세요. 그 업체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업체라면 이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금 신고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금액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 혜택 같은 것도 찾을 수 있는 것이 뭐인지 내년도 세금 신고할 때 제가 어떤 걸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아요. 항상 배우고 있죠. 아, 그리고 그죠. 배울 수 있는 서비스죠.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이유는 외국에서 하시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인데 뭐 제대로 이해 못 하시면 힘든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 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 고객 서비스 하고 하면은 탈진하죠. 말을 되게 많이 하니까. 많이 어, 해야지 좀 그래도 좀 들어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회의감이 빠졌죠. 말을 해도 안 들으시는구나. 그냥 내가 서비스를 잘 제공해드리고 말자. 예전에는 스스로 좀 하시라고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딴 데 가셔서 캐나다인들도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 사서 좀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좀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 그래 좀 말 좀 줄여야 되는데 이주인님 딴 데. 아, 일단은 그래서 다음 얘기하도록, 다음 얘기, 두 번째 얘기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예, 어, 차이점,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프로님이 실수를 하시면 이제 실수를 하신 것도 없긴 하지만 예, 뭐 예. 네, 실수가 있으실 때 그 실수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큰 실수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거는 실수한 것 같다고 바로 수정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좋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책임감 있게 처리해 주시는 거 그런 것도 좋았고 문제 해결 노력이 다 있고요. 그러면 아니죠. 잘못된 게 인정하고 실수가 있었으면 실수를 인정해야지 바로 고치고 향상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언제 뭐 이렇게 하고 그 뭐 전에 업체는 안 그랬나요? 전에는 어 그냥 수정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 수정하면 아, 돼요. 수정하면 돼요. 수정하면 네, 돼요. 뭐 네, 이렇게요. 수정하면 된다고 하셔서 말은 네, 맞는데요. 그래서 수정하면 되죠. 네,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네. 음, 그죠. 맞는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정해 주시니까 다음에도 그냥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음, 실수가 있어도
그때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텍스 신고가 그냥 끝났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거 끝난 파일, 세금 신고가 끝난 파일을 다 열어보시잖아요. 또 제대로 맞게 그죠. 신고가 됐는지. 그죠. 근데 다른 확인하죠. 데서 점검 중간에 또 저희 프리미엄 서비스는 중간 점검이고 연말 상담하니까 결국은 계속 열어보게 돼요. 할 때마다. 그죠. 그렇죠.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끝나면 잘못된 걸 제가 찾아야지 그곳에서 찾진 않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면 끝. 나 몰라라. 신고하면 끝. 근데 프로님은 계속 신고가 된 것도, 신고가 끝난 것도 체크하고 맞게 혜택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주시니까 근데 제가 점점 이제 세금 신고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태도의 이쪽 서비스 체계는 신고하면 나 몰라라가. 제 서비스가 좀 특이하다고 이제 결국은 말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신고하면 끝이에요. 본인 손해면 본인 손해 보고 하는 거고. 그렇긴 그러면 한데, 음, 그럼 극상에서 스트레스가 극상 수준에서 텍스 클릭 쓰시면서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 스트레스 없어요. 아, 스트레스 무입니까? 그냥 무? 스트레스 없어. 아니, 무. 그게 어쨌든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까 믿고 맡기고, 근데 끝난 다음에도 점검해 주시는데 거기 또 계속 제가 세금 신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죠. 당분간 실시간 뭐 저기 딴 데 가셔 쓰시라고 해도 안 가실 거죠? 저요? 예, 왜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요? 예, 저는 안 가요. 아직 배울 게 많이 있어서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네. 약속한 서비스는 제공해 드릴게요. 항상 하게 되면.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이주인님 여기까지 영상 마칠 건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전문가여도 다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부분.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업계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극상에서 스트레스 무까지 여러 상황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텍스클리닉 프로 강의였습니다. 유주님 인사하실 건가요? 네. 아,